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안효빈이라고 합니다. 그 서밋 오늘 둘째 날 마지막 시간이라서 사실 참여하시는 분이 많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자리가 꽉 찬 거를 보니 내심 굉장히 뿌듯하네요. 그래서 이번 세션은 이제 엘라스틱 서치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엘라스틱 서치, 저희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AWS에서 제공하는 그 아마존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텍스트 데이터라던가 그런 로그 데이터, 그것을 이제 검색하고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보는,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분석 관련 세션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기술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선 오늘 이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그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시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떤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한 분석만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떤 머신이나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이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로그 데이터들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성되는 로그의 양은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로그를 잘 활용한다면 그 데이터에서 분명 이제 많은 가치를 찾으실 수 있고, 내가 운영 중인 이런 IT 서비스의 어떤 기능이나 어떤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머신 제너레이티드 로그 등이 이제 폭증함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요구사항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사항은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아진 데이터를 어디에 좀 더 안전하게 저장할지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전하게 저장된 다음에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분석할지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종류 역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전까지는 어떤 배치 분석만을 했다면 이제는 뭐 실시간성으로 분석을 한다거나 혹은 좀 예측 분석을 하는 등으로 이제 분석 패턴 역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 AWS에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관련 서비스들은 데이터의 이동부터 저장, 분석, 그리고 머신러닝을 활용한 보다 더 정교한 분석까지도 모두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발생하는 많은 양의 로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운영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운영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가 운영 중인 서비스의 이제 안정성이나 성능 등을 향상시킬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다양한 로그와 데이터는 이제 장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의 분석 유형과 이제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은 애플리케이션과 이제 인프라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제 운영 중인 IT 리소스 전반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이제 가시성을 얻는 효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안입니다. 내가 이제 운영 중인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 환경이 있을 때 그 네트워크 환경에 어떤 악성이나 이제 의심되는 활동이 있는지 이것들을 식별하시는 거 운영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루트 코즈 분석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는 어떤 고객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의 원인을 빠르게 찾고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서비스를 운영 중이시면 장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로그를 까서 원인을 찾고 이제 해결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운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더 빠르게 루트 코즈에 대한 원인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 IoT나 모바일 센서 등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역시도 분석을 하고 계시고, 뭐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어떤 웹페이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떤 페이지의 이탈률을 분석하는 뭐 퍼널 분석이나 특정한 상품이 이제 가장 인기가 있는지와 같은 것들에는 이제 클릭스트림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보셨던 이제 운영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요구되는 기술 사항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초에도 뭐 수백만 건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수집할지,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는 검색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한 이제 인덱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덱싱에 대한 얘기가 이제 두 번째 요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덱스가 생성된 다음에는 이것을 실제로 분석하고 검색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 요 세 가지 기술적인 요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구사항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유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문자와 숫자가 랜덤하게 섞여 있는 어떤 반정규와 포맷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1초에도 굉장히 수만 건씩 데이터가 수집됨에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의 스키마 역시도 계속해서 다이나믹하게 변경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시게 되면 더 많아진 데이터는 더 어려운 분석을 이야기합니다. 1초에도 수백만 건씩 생기면 이제 내가 수집한 로그는 이제 수테라에 이를 만큼 굉장히 큰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로그는 이제 HTTP 웹서버의 로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많이들 이미 분석하고 계시거나 혹은 분석을 원하시는 로그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해당 로그 같은 경우는 운영 중이신 웹서버가 있으면 웹서버 내에 계속해서 저장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상 이러한 로그를 실제로 처음 딱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그를 분석하기 위해서 좀 전통적인 접근을 해보게 되면 우선 델리미터를 나누겠죠.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델리미터를 나누신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파싱하는 등의 좀 전처리 작업에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인력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똑똑한 방법으로 이제 분석해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 데이터를 실제로 분석하고 있는 고객의 사례를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익스피디아의 사례고요. 그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모니터링과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로그를 분석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들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를 했고요. 이런 문제 해결에 사용한 서비스는 아마존 엘라스틱서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아마존 ES가 그들의 어떤 중앙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위한 솔루션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얻은 효과는 우선 이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애 상황에서 루트 코즈를 굉장히 빠르게 인지하고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저장된 로그가 그리고 이제 로그가 1초에도 수천 건씩 발생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스케일러블하게 이것들을 저장을 해주고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존 엘라스틱서치 서비스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스케일러블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스케일러블한 효과를 얻었고요. 두 번째 고객 사례는 파이낸셜 타임즈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제 클릭스트림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클릭스트림 데이터 분석에 아마존 ES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클릭스트림 데이터 분석이 아닙니다. 클릭스트림이라고 생각해보면 이제 특정 기사를 누가 얼마나 읽었는지 정보가 끝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측 하단에 그들이 아마존 ES를 백엔드로 해서 구축해 놓은 이제 랜턴이라는 대시보드를 살펴보게 되면 독자들이 특정 기사를 얼마나 읽었고 이제 스크롤은 어디까지 했는지 기사의 몇 %나 읽었는지와 같은 정보를 보다 이제 상세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분석해서 이제 그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살펴본 두 개의 고객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쓰인 서비스가 바로 아마존의 엘라스틱서치 서비스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 엘라스틱서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선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요. 오픈소스죠. 엘라스틱서치 그 오픈소스 엘라스틱서치를 저희 AWS 상에 조금 더 손쉽게 배포하시고 운영하시고 이제 관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 아마 엘라스틱서치 클러스터를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신 분들도 이번 세션에 많이 참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엘라스틱서치 클러스터를 이제 직접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워크로드 변화에 따라서 이제 스케일러블하게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뭐 노드를 새롭게 추가하거나 혹은 샤드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고가용성 운영에도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고객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AWS에서 2015년부터 아마존 ES 서비스를 통해 이제 엘라스틱서치 서비스를 조금 더 손쉽게 AWS 상에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대시보드 구성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그 키바나 역시도 아마존 E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엘라스틱서치는 굉장히 인기 있는 오픈소스 DB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오픈소스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손쉽게
데이터를 빠르게 엘라스틱서치로 수집이 가능하고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굉장히 손쉽게 시각화 역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내가 가진 데이터에서 어떤 밸류들을 빨리빨리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 있는 DB 엔진으로서 현재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엘라스틱서치의 어떤 동작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버나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혹은 이제 AWS의 기타 서비스나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는 엘라스틱서치로 이제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 이때 다양한 방법으로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보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엘라스틱서치에 수집이 되게 되면 엘라스틱서치는 해당 데이터를 검색 가능한 형태로 이제 인덱스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나의 분석 애플리케이션이나 혹은 뭐 터미널 같은 데서 이제 API나 서치 쿼리 등을 활용해서 바로 결과값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마존 엘라스틱서치 서비스는 오픈소스인 엘라스틱서치와 비교해서 이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점은 한 6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굉장히 손쉽게 대규모 엘라스틱서치 클러스터를 이제 바로 싱글 API 호출 혹은 AWS 매니지먼트 콘솔을 통해서 배포하시는 게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오픈소스 API와 툴을 모두 지원합니다. 때문에 기존에 이제 자체적으로 엘라스틱서치 클러스터를 운영하시면서 사용하셨던 API를 저희 아마존 ES와도 이제 바로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기존의 엘라스틱서치의 경우는 스케일링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ES를 통해서는 인스턴스를 확장하시거나 혹은 뭐 데이터 노드를 보다 높은 타입의 인스턴스로 변경하시는 등의 작업들이 굉장히 간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변경 작업은 모두 백엔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엘라스틱서치를 사용하는 검색 애플리케이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러한 인프라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AWS의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함께 활용해서 보다 더 안전한 클러스터를 구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뭐 VPC 내에 엘라스틱서치 클러스터를 배포하시는 게 가능하고요. 뭐 IAM이나 시큐리티 그룹 등을 통한 뭐 접근 제어 관리 역시도 가능합니다. 뭐 로그인 등의 이제 코그니토를 함께 연동하시거나 데이터 암호화 역시도 이제 AWS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서 바로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엘라스틱서치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섯 번째는 고가용성입니다. 그 AWS에 이제 서비스 운영 중이신 분들은 멀티에이지 개념 많이 활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존 엘라스틱서치 서비스 역시도 이제 이러한 멀티에이지를 활용한 고가용성 구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노드를 다양한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에 배포해서 분산 구성하시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WS 서비스와 굉장히 통합이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뭐 엘라스틱서치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뭐 키네시스라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수집하시거나 혹은 백업은 이제 S3에 받는 식의 구성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지금 현재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고객들이 아마존 ES를 통해 그들의 로그나 데이터를 분석하시고 이제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제 엘라스틱서치로의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손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ES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고요. 뭐 키네시스라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시거나 클라우드워치 로그에 있는 데이터를 아마존 ES로 바로 가져오시거나 혹은 뭐 IoT 데이터 가져오시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많이들 구축하십니다. ELK 스택. 마찬가지로 로그스탯C를 아마존 ES와 함께 이용해서 ELK 스택 구성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많이 사용하시는 뭐 비츠나 플루언트 D와 같은 오픈소스 로그 수집기 역시도 함께 사용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를 통해서 엘라스틱서치 서비스로 데이터 수집하는 것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아키텍처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에서 제공하는 어떤 관리형 서비스의 장점을 함께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앞서 그 엘라스틱서치의 동작 원리 살펴보셨을 때 데이터를 구조화된 제이슨 형태로 엘라스틱서치로 수집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한 모든 작업은 데이터를 키네시스로 간단히 수집만 해주시게 되면 키네시스가 모두 처리를 해서 엘라스틱서치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 데모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키네시스로 들어온 데이터를 S3의 뭐 원본 데이터 전체를 저장하시거나 혹은 엘라스틱서치로 데이터를 수집하다 실패하는 데이터만 S3에 백업하시는 것들 모두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작업은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에 이제 람다 함수를 바로 붙여서 그런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보다 손쉽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혹은 이제 S3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S3의 데이터 레이크 구축하신 데이터를 이제 람다 함수를 이용해서 한 번에 배치로 모두 엘라스틱서치로 수집하시거나, 혹은 S3의 데이터가 생성이 될 때마다, 저장이 될 때마다 람다 함수를 호출해서 해당 데이터를 엘라스틱서치 서비스로 가져오시는 건 역시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본격적으로 엘라스틱서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검색해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색에 대한 거는 이제 하나의 영화 평점 사이트를 예로 들어서 조금 이해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검색 엔진의 코어 컨셉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검색 엔진에서 코어 컨셉이라고 하면 도큐먼트가 있고, 그 도큐먼트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특정 필드를 찾아내는 게 이제 검색 엔진의 코어 컨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직접 수행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도큐먼트를 엔티티로 활용해서 검색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측의 영화 평점 사이트를 예로 들어 보게 되면 이제 하나의 영화 평점 도큐먼트에도 뭐 영화의 제목이나 감독, 출연진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필드들이 구조화된 형태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는 이 도큐먼트 내에 있는 필드 중에 내가 원하는 것들 이제 필터해서 검색하시는 게 작업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앞에 살펴보셨던 그 도큐먼트를 엘라스틱서치에서 직접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드와 값들, 이름과 값이 포함된 제이슨, 구조화된 제이슨 타입을 이제 바로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보셨던 그 도큐먼트를 제이슨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키밸류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제이슨 타입의 데이터는 엘라스틱서치에서 바로 인덱스를 해서 검색하시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으려면 데이터에 대한 인덱스가 생성이 돼야 됩니다. 그 엘라스틱서치에서 말하는 인덱싱이라고 하면은 그 검색 엔진에서 좀 빠른 검색을 할 수 있게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결과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구조를 바로 인덱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틱서치에서는 다른 모든 검색 엔진에서 사용하는 이제 인버티드 인덱스 방식을 활용해서 인덱스를 생성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인덱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다수의 어떤 네임 밸류 형태의 필드 값들이 포함되어 있는 도큐먼트가 들어오게 되고요. 엘라스틱서치가 해당 필드에서 알아서 밸류를 알아낸 뒤에 해당 텀리에 들어간 도큐먼트 아이디를 리스팅하는 방식으로 인덱스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도큐먼트에 대한 인덱스가 생성된 다음에는 엘라스틱서치에서 바로 데이터를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그 엘라스틱서치에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서치 API를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서치 API를 엘라스틱서치에 수행을 해주시게 되면 엘라스틱서치가 해당 API를 뒤에서 이제 서치 쿼리로 변환을 한 다음에 해당 쿼리를 수행한 결과를 이제 반환을 해주게 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PI도 결국에는 쿼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쿼리를 통해서 엘라스틱서치에 있는 데이터를 검색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쿼리라고 하면 보통 스탠다드 SQL이 떠오르지만 엘라스틱서치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쿼리는 이제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파치 루싱 기반의 이제 쿼리 스트링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이슨 기반의 쿼리 DSL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쿼리 DSL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그 제이슨 기반이기 때문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이슨 기반의 형태로 쿼리가 작성이 되게 되고요. 뭐 쿼리 부분에는 당연히 이제 쿼리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게 되고, 뭐 통계치를 낼 수 있는 어그리게이션, 뭐 그냥 스탠다드 SQL로 치면 이제 그룹 바이 절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이즈와 from을 통해서 특정 어느 페이지부터 얼마만큼의 페이지에 대해 검색을 하실지와 같은 것들 이제 제이슨 형태로 모두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쿼리 DSL을 통해서 타이틀이 아이언맨인 값들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검색 결과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이슨 형태로 반환이 되게 됩니다. 뭐 키밸류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 그냥 간단히 키를 통해서 찾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검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엘라스틱서치를 통해서 텍스트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에서 말하는 분석은 우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토큰화고요. 두 번째는 표준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토큰화 같은 경우는 그 도큐먼트는 어쨌든 텍스트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텍스트 블록이 엘라스틱서치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인버티드 인덱스를 통해서 인덱싱해주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블록을 개별적인 텍스트인 토큰으로 나누는 텀으로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토큰화 작업이고요. 그렇게 토큰화된 개별적으로 나누어진 단어는 어떤 표준 형식으로 정규화를 해줘야 됩니다. 정규화를 통해서 이제 검색 가능성을 올릴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두 가지 작업은 중간에 보시는 애널라이저가 모두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 분석을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화면에 보시는 흐름과 같습니다. 텍스트 인풋이 들어오게 되고요. 애널라이저가 인덱스를 생성하는 인덱싱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 엘라스틱 서치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애널라이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엘라스틱 서치에서 프리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빌트인 애널라이저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커스텀한 애널라이저 역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지원하는 애널라이저 중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은전한입이라는 플러그인의 경우는 아마존 ES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마존 ES를 활용하시게 되면 이제 해당 플러그인을 클러스터에 별도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요. 바로 은전한입 애널라이저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애널라이저를 통한 이제 텍스트 분석, NLP 작업의 대표적인 것들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커나이제이션의 경우는 이제 텍스트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특정 문자로 구분해서 조각으로 나누어주는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조각이 나뉜 각각의 조각을 토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큰을 이후 작업에 활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앞에 보시는 것에서는 토커나이저로 이제 공백을 사용을 했고요. 공백을 기준으로 하단에 있는 텍스트들이 각각의 단어로 나뉘어서 이제 토큰화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이나 분석에 사용할 때 이제 같은 토큰으로 인덱싱이 되기 위해서 모두 소문자로 바꿔주는 다운케이싱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서 안에 좀 의미 없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에서는 뭐 어나, on, is, to와 같은 별 의미가 없는 단어들은 모두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제거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태밍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앞서 분석에 필요한 작업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큰화, 표준화. 그래서 스태밍 작업이 이제 표준화하는 작업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어간 추출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근에서 이제 단어들이 파생돼서 바뀌었을 때 뭐 먹었다를 이제 먹다로 인식하는 것과 같은 작업을 이제 스태밍 작업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널라이저가 인덱스를 생성한 다음에는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쿼리를 통해서 바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 스태밍 작업, 표준화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쿼리에서는 그냥 스틸을 검색했지만 이제 스틸링과 같은 단어도 함께 포함돼서 검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의 도큐먼트만 가지고는 이제 해당 단어의 정확한 중요도를 아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검색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탑 결과로 어떤 거를 보여줄 건지에 대한 것인데, 그 하나의 도큐먼트만 갖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것을 탑 결과로 보여줄 수 있을지는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탑 결과 등을 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결과치에 대한 재조정 작업, 스코어링을 다시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용하실 수 있는 알고리즘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지만 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베스트 매치 25라고 하는 BM25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BM25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 TF-IDF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 TF 같은 경우는 이제 텀 프리퀀시라고 해서 해당 단어가 특정 도큐먼트에서 이제 얼마나 많이 언급됐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언급이 되면은 해당 단어는 이제 중요하다라고 인지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좀 아까 이제 관사 같은 표현 있었잖아요. is, 뭐 to, done, 더 같은 이제 좀 의미 없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께 사용하시는 개념이 이제 DF, 도큐먼트 프리퀀시 개념이고요. 그래서 해당 단어가 내가 갖고 있는 도큐먼트 군에서 이제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를 이제 함께 고민을 해서 해당 단어가 진짜 중요한지에 대한 재조정 스코어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브가 포함된 영화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러브가 언급된 타이틀에 러브가 포함된 영화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스코어가 포함된 이제 영화들을 얻게 되는데요. 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러브식 러브라는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감명 깊게 본 영화를 이제 탑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에 대한 재조정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선 최신의 평가 요소를 지정을 우선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최신성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스코어를 재조정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감명 깊게 봐서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인 이제 펀치 드렁크 러브가 탑 결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 모두를 엘라스틱서치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트위터 분석 데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통해서 뭐 엘라스틱서치 도메인이 어떻게 구성되고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트위터 API를 통해서 제가 지난 한 열흘 정도간 AWS, 아테나, S3, 글루, 카프카, 엘라스틱서치와 같은 이제 키워드를 기준으로 트위터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영어나 불어, 독어 같은 것들을 수집을 했고요. 이렇게 수집되는 데이터는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로 수집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가 알아서 해당 데이터를 엘라스틱서치 서비스로 이제 수집을 해주게 되고요. 앞서 키네시스의 어떤 관리형 서비스의 이점, 데이터는 모두 원본 데이터 백업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는 모두 풀 백업으로 S3에 받게 되고요. 그리고 S3에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 S3의 오브젝트가 생성되는 이벤트를 이용해서 람다 함수를 호출하고 해당 트윗에 대한 어떤 감성 분석이라던가 엔티티를 분석할 수 있는 저희 컴프레hen드 AI 서비스를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성과 엔티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러한 결과를 다시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로 보내서 엘라스틱서치 서비스로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데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트위터 API에 어떻게 호출되고 있는지 그 웹 서버 자체는 보지 않고 바로 키네시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그 로우 데이터 수집하는 거 키네시스 파이오스 하나, 센티먼트 하나, 이제 엔티티에 대해서 각각의 키네시스 파이오스가 있고요. 데모에서는 로우 데이터만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게 그 S3로 모든 레코드를 백업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에서 백업 모든 레코드에 대해 S3에 저장해라와 같이 굉장히 단순하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특정 S3 버킷으로 저장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는 기본적으로 4개의 데스티네이션으로 데이터를 굉장히 쉽게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S3로, 두 번째 엘라스틱서치 서비스, 레드시프트, 마지막으로 이제 스플렁크 4가지의 데스티네이션을 지원을 하고요. 오늘 데모에서는 엘라스틱서치죠. 그래서 이제 트윗 ES라고 하는 엘라스틱서치 도메인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는 이제 로우라는 인덱스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 키네시스의 데이터가 수집된 것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지난 7일간 다음과 같이 꾸준히 이제 트윗들을 끌고 와서 이제 수집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러 처리 굉장히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엘라스틱서치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했을 때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남게 되고요. 이거는 간단히 이제 매핑에 대한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S3에 잘 저장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보시면은 엘라스틱서치 failed.라는 폴더 생성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키네시스에서 엘라스틱서치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별도로 데이터를 S3에 안전하게 저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후에 해당 데이터를 다시 엘라스틱서치로 가져가시는 작업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4월 8일부터 오늘 18일까지 이제 시간을 기준으로 매 분당 이제 발생한 모든 트윗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3 해당 로우 버킷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되면 람다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 컴프레hen드랑 이제 번역 그 독어로 들어올 경우는 영어로 번역해서 감성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람다 함수 하나를 이제 이벤트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요 해당 람다를 보시면은 이제 S3를 이벤트로 트리거로 사용을 해서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마다 해당 람다 함수가 호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엘라스틱 서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6.5 버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오늘 데모에는 6.4 버전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AWS의 그 아마존 ES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키바나 URL이 바로 나타나서 키바나를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몇 개 가용 영역들의 노드를 배포할 거냐, 그 다음에 노드는 이제 어떤 인스턴스 타입을 활용하실지와 같은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케일러블하게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그 바로 운영 중이신 상태에서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 타입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이제 인스턴스의 수를 늘리시는 작업 모두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역시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 클러스터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클라우드 워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아마존 ES를 활용하시면 조금 이런 운영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많이 간편해지실 수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뭐 전반적인 상태라던가 혹은 성능에 대한 지표 역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덱스가 얼마나 빨리 되고 있는지 혹은 서치가 얼마나 빨리 되고 있는지와 같은 정보 모두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인스턴스 각각에 대한 정보 어떤 상태 역시도 이제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 인다이스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해당 엘라스틱 서치 클러스터에 생성되어 있는 그런 인덱스에 대한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매핑 정보 역시도 손쉽게 매니지먼트 콘솔상에서 바로 확인하시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트윗 총 29만 8,376개 1.2기가의 트윗을 수집을 했고요. 이제 키바나로 이동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트윗들 가져온 거 볼 수 있고요. 원하는 정보 손쉽게 검색해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9만 개의 트윗 중에 아마존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를 언급한 트윗은 지금 120개 정도로 보이고요. 트위터 API를 통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이슨 형태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테이블로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 키바나는 모니터링 대시보드 시각화 용도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작성한 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윗 29만 개고요. 그 아까 컴프리헨드로 뭐 엔티티에 대한 분석, 감성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9만 개에 대한 트윗이 이제 어떤 타입에 대한 거를 이야기했는지 살펴보게 되면 그 펄슨이 가장 많고요. 뭐 조직에 대한 얘기, 수량에 대한 얘기 등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게 높은 이유는 그 골뱅이로 누구한테 이제 멘션 한다고 하나요? 그 멘션하게 되면 그 트윗을 이제 사람으로 좀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WS 회사 명이기 때문에 오가니제이션으로 인지해서 이제 세 번째로 높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언급되고 있는 키워드 5가지 탑5가 뭔지 살펴보게 되면 가장 많은 거는 AWS가 37.63%고요. 그 다음 S3, 아테나, 오늘 그리고 마지막 카프카 순서로 언급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트윗들에 대한 감성 분석은 컴프리헨드에서 모두 해주게 됩니다. 저희가 아까 텍스트 분석 살펴봤을 때 애널라이저가 중간에 있었잖아요. 토큰화하고 이제 표준화한다. 그러한 작업은 이제 컴프리헨드에서 자연어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컴프리헨드가 처리한 자연어에 대한 감성을 다음과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뭐 그 다음에 그 엑스포에서 딥레이서 부스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딥레이서에 대한 반응을 보기 위해서 딥레이서에 대한 반응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이제 131번 이제 언급이 되었고요. 그 중에 긍정적인 반응은 18건, 이제 부정적인 반응도 1건 있었던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쿼리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데브툴에서 쿼리를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AWS 서밋 행사에 있기 때문에 서밋을 언급한 횟수를 우선 한번 살펴보게 되면 총 1158건의 트윗이 올라온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한국어로 작성하신 트윗은 제가 수집을 못했습니다. 그 랭귀지의 KR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영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반응 살펴보게 되면은 뭐 AWS 서밋에 참석해서 흥분됐다, excited, 와우, 뭐 ready to go 느낌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좀 포지티브한 트윗이다라고 컴프리헨드에서 판단을 했고요.
굉장히 초긍정 반응, 스코어가 이제 0.9 이상의 굉장히 높은 결과 역시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모지가 포함돼서 뭐 Greetings from AWS Summit in Singapore 같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트윗에 대해서는 이제 초긍정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부정적인 반응 역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이제 AWS 서밋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슬프다라는 트윗이 있고요. 그 한국 고객분이 올려주신 것도 사실 하나 어제 올라왔더라고요. 점심을 못 드셔가지고 이제 조금 슬픈 반응으로 이제 네거티브하게 분석이 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딥레이서 같은 경우에도 그 전 세계 모든 AWS 서밋 행사에서 요 리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레이서 반응 살펴보게 되면 뭐 긍정적으로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네거티브한 반응 살펴보게 되면 이제 딥레이서를 받았는데 아직 콘솔에 액세스를 할 수 없다는 평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 확인하시게 되면은 바로 그 해당 유저에게 뭐 CS 센터를 통해서 연락해서 좀 후속 조치를 하시는 게 가능할 것 같고요. 검색 역시 그냥 디스커버 창에서 굉장히 손쉽게 해당 트윗들을 검색을 바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존 엘라스틱서치 서비스를 활용해서 어떤 텍스트를 분석하고 검색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아마존 엘라스틱서치 서비스를 활용하시게 되면 인프라를 굉장히 쉽게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애플리케이션의 로그 등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아마존 ES가 갖는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엘라스틱서치 클러스터를 구성하실 수가 있었고요. 스케일러블한 것, 그리고 보안이 좀 안전하고 고가용성 역시도 다양한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을 통해서 고가용성 구성 역시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어떤 쿼리나 그 대시보드 구성할 때 보면은 그냥 오픈소스 API를 그대로 사용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호환되기 때문에 뭐 새로운 API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수집,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백업은 아마존 S3로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AWS의 다른 서비스들과 굉장히 긴밀한 통합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하시고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 늦은 시간까지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